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셨나요? 손주와 함께 놀아주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망설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30년간 수많은 관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무릎 통증이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일상의 즐거움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까지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1세에도 주 3회 골프를 치시는 제 환자분처럼 적절한 관리와 습관만 있다면 무릎 통증 없이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요. 관절은 닳게 마련이니까요. 이런 말, 병원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부적절한 운동 방법, 체중 관리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는 마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 첫걸음이 고통스럽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다.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무릎이 아프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뚝뚝 소리가 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환자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5년 전 양쪽 무릎 모두 심한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에서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죠. 수술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김 할머니는 주 3회 등산 모임에 나가고 손녀 결혼식에서는 춤까지 추셨습니다. 83세 이종구 할아버지는 평생 운전기사로 일하시다 무릎 통증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페달을 밟을 수 없어요 라며 우셨던 분이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 3바퀴를 돌고 91세의 나이에도 주 2회 골프를 치십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결은 바로 무릎 관리 4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개발한 것으로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무릎,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종합적인 접근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상태라면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4단계 프로그램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관리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와 움직임 교정. 두 번째, 핵심 근육 강화. 세 번째, 관절 유연성 확보. 네 번째, 생활 습관 개선. 이제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바른 자세와 움직임 교정. 무릎 통증의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입니다. 오랜 세월 잘못된 방식으로 걷고, 서고, 앉다 보면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무릎 관절은 경첩처럼 앞뒤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O자 다리나 X자 다리처럼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생활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이 관절의 한쪽에만 집중되어 연골이 빠르게 닳게 됩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걷는 생활 패턴으로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100m만 걸어도 통증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분석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자세와 발을 바깥으로 돌리는 걸음걸이가 문제였습니다. 바른 걸음걸이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발을 평행하게 두고 걷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걷는데 이는 무릎에 회전력을 가해 손상을 촉진합니다. 둘째, 무릎과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틀어진 채로 걷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체중을 발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특히 발 앞부분과 뒷부분에 균등하게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5분,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로 제자리 걸음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단계 핵심 근육 강화. 무릎 주변에는 4가지 핵심 근육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장경인대 허벅지 바깥쪽, 그리고 내전근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은 보호막을 잃고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68세 이미경님은 10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지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이님은 수술 없이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님의 근력을 측정했고 대퇴사두근의 심각한 약화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간의 맞춤형 근력 운동 후 이님은 통증 없이 정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의자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0회씩 반복합니다. 점차 유지 시간과 반복 횟수를 늘려갑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 하루 3번씩 해도 4주 후면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3단계 관절 유연성 확보. 무릎 관절은 활동성과 유연성을 잃으면 더 빨리 노화됩니다. 관절에게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연골에 영양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83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20년간 앉아서 TV만 보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져서 45도 이상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관절이 굳었으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진적 유연성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 매일 조금씩 무릎 구부리는 각도를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 김 할아버지는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릴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유연성 확보 운동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10분간 감싸줍니다. 두 번째,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세 번째, 불편하지 않은 정도까지만 당기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네 번째, 다리를 내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각 다리 10회씩 하루 2번 실시합니다. 무릎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생활습관 개선. 무릎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무릎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1세 정경숙님은 체중이 85kg에 달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체중부터 줄여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중 감량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님과 함께 무릎에 부담 없는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식이 조절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늘렸습니다. 특히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정님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10분씩 깊은 호흡과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넷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굳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수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 무릎에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정님은 7kg의 체중을 감량했고 통증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무릎 관리 4단계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5분 습관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하루 중 여러 번 각 5분씩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요일별 무릎 관리 루틴. 월요일 바른 자세 훈련의 날. 아침 5분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 확인. 점심 5분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저녁 5분 바른 걸음걸이로 실내 걷기. 화요일 대퇴사두근 강화의 날. 아침 5분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씩. 점심 5분 벽에 기대어 부분 스쿼트 10회. 저녁 5분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씩. 수요일 유연성 관리의 날. 아침 5분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감싸기. 점심 5분 서서 무릎 가볍게 구부렸다 펴기. 저녁 5분 누워서 다리 가슴으로 당기기. 목요일 햄스트링 강화의 날. 아침 5분 의자 뒤에서 다리 뒤로 들기 10회씩. 점심 5분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저녁 5분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 10회. 금요일 전신 순환의 날. 아침 5분 팔과 다리 함께 크게 움직이기. 점심 5분 가볍게 제자리 걷기. 저녁 5분 온몸 스트레칭. 토요일 정서 관리의 날. 아침 5분 심호흡과 명상. 점심 5분 햇빛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 저녁 5분 고마운 일 3가지 적기. 일요일 통합 관리의 날. 아침 5분 일주일 변화 기록하기. 점심 5분 가족과 함께 걷기. 저녁 5분 다음 주 계획 세우기. 이 루틴은 하루에 총 15분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무릎 관리 4단계, 그리고 5분 습관법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는 길입니다. 무릎 통증 없이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을 걸어다니는 그날을, 오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날을, 당신이 좋아하는 정원을 다시 가꾸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추가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 없이 살기 요추 관리의 모든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